안녕하십니까. 신의기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정말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핵에 대항하기 위한 이 삼축 체계 예산,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쏘려고 마음먹으면 먼저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그리고 선제 타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탄도미사일을 쏘면 그것을 막아내는 KAMD, 그리고 우리가 또 몇 발 맞았으니까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대량 응징 보복하는 KMPR, 이 삼축 체계 예산을 앞으로 이 5년 동안 30조 원을 배정한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정말 뭐 엄청난 예산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나 엄청나다고 또 할 수 없는 게 우리 5천만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 30조 원을 5년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은 또 크게 많은 것은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올바른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 투자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는 이 북한의 핵무기에 완전히 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걸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중국과 북한이 스텔스 미사일을 만듭니다. 스텔스 미사일, 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킬체인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응징 보복, 이거 말고 선제 타격 전략인 킬체인, 이게 지금 맞느냐? 이 킬체인이라는 개념을 최초 설정할 때였던 박근혜 정부 시절, 그 시절하고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시절의 북한 핵전략하고 똑같느냐? 그러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보이지 않는 미사일 발사대를 개발 중이다 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0월 13일 보도를 했는데요. 뭐라고 보도했냐?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군 양비우 연구원은 미래전에서 적들은 우리를 보거나 미사일 발사대의 행방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 연구팀은 미사일을 위한 위장 발사체를 설계했다 라고 말했다. 중국이 개발 중인 발사대는 위성 탐지, 레이더 및 드론의 적외선 탐지를 피할 수도 있어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시스템을 카멜레온과 같은 물체로 바꾸고 어떤 지형에서도 은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뚱펑 16, 뚱펑 17 같은 단거리 미사일, 이건 오직 우리 한반도, 대만 이런 주변만 공격하려고 만든 미사일들이죠. 그리고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뚱펑 41, 이 세 종류의 미사일을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도 타격할 의지 있다, 대만도 타격할 의지 있다, 이제 이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중국의 뚱펑 16, 뚱펑 17을 막아내야 되는데 이건 또 차후의 일이고, 이제 우리 당면 과제, 이게 또 중요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그러면 왜 갑자기 스텔스 런처, 보이지 않는 미사일 발사대를 만드느냐, 이걸 갑자기 왜 들고 나왔느냐? 이게 미국이 블랙잭 프로젝트라는 걸 올해부터, 이제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블랙잭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사일 발사를 하려는 징후가 보여도 미국이 그냥 때려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미국이 다 들여다보는 이 블랙잭 프로젝트를 피할 수 있는, 숨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또 대응 전략이 필요하니까 중국이 스텔스 발사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 그 내용이 보이지 않는 미사일 발사대 이 이야기입니다. 자, 블랙잭 위성 시스템은 뭐냐면은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과 우주개발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소형 군지위성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 키홀 시리즈 정찰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자광학, 적외선, 레이더, 사, 통신중계, 항법 시스템을 갖춘 저궤도 소형위성 1000기를 2026년까지 발사해 전 지구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그래서 뭐 카펠라 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이 민간하고 하는 건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군용으로, 여기에 이제 일본도 돈을 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위성은 전자광학 렌즈로 들여다보는 거, 어떤 건 적외선으로 들여다보는 거, 어떤 건 레이더로 탐지하는 거, 또 어떤 건 합성 개구 레이더를 통해서 이 전천으로 또 탐지할 수 있는 거,
또 통신중계, 항법, 뭐 GPS 같은 거죠.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저고도에 깔겠다. 1000개를 깔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저궤도 위성은 수명이 짧으니까 정말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미국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걸 바로 보겠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위성이 회전을 하니까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1시간 반에 한 번씩 돌아오고 2시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이러니까 그 사이에 그냥 딴짓 해버리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이 1000개를 깔아서 회전을 하더라도 계속 볼 수 있는 이 위성이 지나가면 다음 위성이 와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계속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블랙잭 구축 이후는 정말 뭐 미국은 실시간으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의 왼편, 즉 이 발사할 수 있는 단계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회의에서부터 결심, 그리고 명령 전파, 그리고는 이제 지휘소에서 또는 기지에서 나와서 발사장으로 가는 탄도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그리고는 기립, 여기까지가 발사의 왼편이죠. 그 다음부터 발사, 그러면 이제 오른편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뭐 고도를 잡고 비행을 하고 종말 단계 들어가고 타격 이렇게가 되는데, 그 발사의 왼편, 즉 결심에서부터 발사하기까지 그 단계가 미국에게 이제 전부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들여다보겠죠. 그래서 이 바라쿠다 기동 위장 시스템이란 걸 스웨덴으로부터 도입해서 이걸 지금 미국은 자신들의 기갑 차량, 장갑 차량 이런 데다가 부착합니다. 왜냐?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이 적외선 추적으로 타격하고 또는 이 인간의 시선으로 타격하고 유도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적외선이라든지 인간의 시선이라든지 가시광선 이런 것들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스텔스 전차, 스텔스 장갑차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스트라이커 장갑차에다가 미군들이 뭔가를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바라쿠다 기동 위장 시스템이에요. 이 뒷면을 보면 지금 여기 뭐 은박지 같은 게 붙어 있죠. 우리가 뭐 마트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사면 은박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넣어주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외선,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어야 적의 열 추적 미사일이 락온을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M1 전차가 있는데 그냥 노멀 상태의 M1 전차예요. 적외선 탐지 장비로 다 잘 보입니다. 여기 2번, 여기는 지금 M1 전차인데 이 바라쿠다 시스템 착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배기 열을 계속 뿜어내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바라쿠다를 착용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은박지 같은 게 뭐 그런 그 열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박스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걸 지금 갖다 붙이면서 또 위장 도색도 훨씬 이 지형과 잘 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눈에도 잘 안 보이고 적외선으로 탐지가 잘 안 되고 레이더파도 억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생존하겠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장갑차인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당연히 이런 장갑차를 발전시킨 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니까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도 이렇게 덩치덩치 갖다 붙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간단하더라 라는 겁니다. 미국만 하냐? 아닙니다. 이란도 합니다. 이란은 뭘 바탕으로 했냐? 바로 러시아의 나키드카 시스템이란 걸 베이스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적외선 차단 시스템인데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더라. 그래서 멀티 스펙트럼 스텔스, 그러니까 뭐 하나만 뭐 적외선만 또는 가시광선만 이게 아니고 이거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스텔스 기술이다. 그래서 가시광선 흡수 교란제, 또 적외선 이 안에 분명히 아이스박스 같은 그런 은박이 다 있겠죠. 그래서 적외선 흡수 교란제, 또 전파, 또 그런 이 전파 흡수가 다 되겠죠. 그 은박이. 그리고 자외선 흡수 교란해서 여러 가지 공격 자산에 또는 탐지 자산에 걸리지 않게끔 만드는 이란도 하고 중국 하겠다 발표했고 러시아 이미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데 북한은 안 하겠냐? 그래서 북한은 안 했냐? 뭐 여기저기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결국은 북한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2015년 12월 24일 날 제524 대연합 부대 3군단인데요. 평양 방어하는 부대죠. 그리고 제671 대연합 부대,
여기는 또 108 훈련소라고 해서 108 기계화 군단이죠. 가 쌍방 교전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냈는데 이제 김정은 참관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뭐 천 같은 거 지금 탱크에다가 뒤집어 씌워 넣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북한도 기동 위장 시스템의 초보 단계 이미 2015년에 스타트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는데 북한은 이미 2015년에 이 기동 위장 시스템을 통해서 적외선, 우리 한국의 현궁, 적외선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맞지 않도록 이미 들어갔더라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아니 전차도 하는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 뭐라고? 당연히 하겠죠. 자, 그런데 그동안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저런 걸 씌운 걸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왜 안 했냐? 얼마든지 지금까지는 피할 수 있었고 아직 전력화가 제대로 안 되었죠. 위성 뭐 지금 이 1시간 반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한반도를 도는 거, 또 몇 시에 도는 거 그거 다 공개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발사진지하고 아주 가까운 갱도진지가 있고 그냥 쑥 나와서 쏘면 되니까. 그리고 은폐가 용이한 산림지형 속에 자신들이 발사 기지를 숨겨놓았고, 그리고 비교적 저것도 하려면 비용 드니까 일단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이제는 아니죠. 왜? 미국이 블랙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게 바로 올해 말부터 스타트니까 1000개의 위성을 까는데 그중에 올해 연말에 20개를 지금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걸 2026년까지 1000기를 완성을 하는데 2026년이 되면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아무리 뭐 깊은 산림에 숨겨놨다 하더라도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는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대비에 들어가겠죠. 이들도 기동위장 시스템 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바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미사일이 세대 교체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다 노출되어 있는 스커드 미사일이다, 노동 미사일이다. 그러면은 이 미사일이 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스템들,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조종 방사포 다 캐니스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캐니스터에다가 저 기동위장 시스템 발라버리면 돼요. 미사일에는 직접적으로 못 바르지만 그 케이스는 바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거 마찬가지죠. 이스칸데르 같은 거, 이 뚜껑이 있고 뚜껑이 열리면서 미사일이 나오는데 그거 뚜껑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차 위에다 발라버리면 되니까. 이래서 미국의 블랙잭 시스템도 등장했고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이런 탄도미사일들이 형태가 바뀌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기동위장 시스템을 사용하기 아주 용이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들로 구성이 된 무기체계가 완성됐다. 그럼 이제는 기동위장 시스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안 하면 바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자, 킬체인. 이거 오래전에 깨진 킬체인의 전제 조건입니다. 발사 시간 40분. 킬체인은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이 핵탄두를 싣고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분이다. 라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30분 만에 쏘기 전에 10분 전에 타격해서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 이게 우리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뭐냐? 노동 미사일이 기지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걸 기립하고 여기다가 연료 주입하고 산화제 주입하고 하는 이 시간이 40분 걸리더라. 그러면 우리는 30분만 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기지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지금 연료 주입하느라고 40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얘들 봐. 지금 미사일 막 예를 수십 발이 좀 나와가지고 일제히 연료를 주입하고 있네. 이거는 훈련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야. 그런데 저 탄두 속에 핵이 있을 수 있어. 탐지했죠? 핵이 있을 수 있어. 식별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저거 맞고 할 거냐? 아니면은 맞기 전에 때릴 거냐? 결심. 그래, 때리자. 타격. 날아가는데 그 결심하고 탐지했죠? 보고 라인 통해서 올라가죠? 대통령까지 최종 올라가죠?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고민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럼 때려. 라고 했을 때 국방부 장관이 때려. 미사일 사령부로 때려. 미사일 사령부에서 또 대대장들에게, 또 대대장은 각 이 단차별 오퍼레이터에게 때려. 그리고 각각 좌표 딱 정해주고 그것도 나눠주고 좌표도. 그렇게 하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20분. 그리고 날아가는 시간 10분. 이렇게 해서 30분. 야, 20분 만에 이거 탐지했다고 20분 만에 우리 대통령이 그래 때려 라고 결심할 수 있느냐. 20분도 아니죠. 10분 만에. 그래 또 내려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참 힘든 이야기인데 그것도 한다 치고
그렇게 해서 20분 만에 결심을 해야 10분 동안 날아가서 이렇게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을 때려 없앤다. 이게 킬체인이에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은 이런 미사일들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미사일들은 뭐냐?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연료. 액체 연료는 기립하고 연료 주입하고 산화제 주입하고 이런 시간이 있지만 고체 연료는 쑥 나와서 그냥 들고 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킬체는 깨졌는데 이제는 그 나오는 것마저도 못 본다. 왜? 기동 위장 시스템을 할 거니까. 안 하면 바보죠. 안 하면 바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런 상태가 가면 위성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여요. 그리고 조인트 스타즈 같은 이런 정찰기가 와서 들여다봐도 안 보여요. 글로벌 호크로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여요. 그거 어떡하냐? 우리는 맞아 죽는데 그러면. 북한이 저렇게 고도화해 놨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클라우제비츠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은 나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행위다. 전쟁은 나의 의지를, 그럼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 그러면 자신의 김정은의 의지를 우리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야 나에게 굴복해 라고 하는 그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행위다 라고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김정은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저 수단, 저게 바로 핵미사일들 아닙니까? 저 수단을 없애는 게 킬체인이었는데 수단을 못 없애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의지를 없애버려야죠. 김정은이를 직접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이놈을 없애야죠. 그게 이제는 우리 바뀐 킬체인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면 김정은을 없애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현무5도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거 만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하는데 더 세고 더 화끈한 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북한 수뇌부 이 핵 사용 의지를 가장 잘 제거할 수 있는 게 미국 핵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다영역 작전에 의해서 중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MDTF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이 MDTF를 지금 우리 210 화력여단에 이거 갖고 와라. 하이마스, MRC, 다크이글 이거 갖고 와라. 여기 핵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미군은 이것도 나름 전략 자산인데 이거 그냥 아무데나 전개한다고 되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미군들이 이런 전략 자산을 전개를 하면 그걸 보호해주는 그런 해당 지역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산으로 외곽 방어도 해줄 테니까 와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어떤 그 천궁 이런 것들로 이거 막아줄게. 저기 북한이 미사일 쏘면 이거 요격해줄게. 와라. 이렇게 한다면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지금 명분은 북한 핵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한반도에다 한국 말대로 주둔하면 그럼 한국이 자기네들이 외곽방어 다 해준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추가로 미군 더 증원할 필요 없고 그리고 한국이 자기네들 단거리 요격 시스템으로 이 대공방어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만 갖다 놓으면 되네. 자 그런데 명분은 북한의 핵이 지금 저렇게 있으니까 핵 의지, 저 의지 김정은의 의지 이걸 억제하는 이 수단으로 가는데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가는데 미국의 속내는 야 여기 있으면 또 베이징까지는 불과 몇 분이면 타격하잖아.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표는 베이징이야. 그렇지만은 한국이 이렇게 달콤한 제안을 하니까 우리는 베이징을 가장 빨리 타격할 수 있는 정말 끝내주는 자리에 가져갈 수 있어. 중국이 뭐라고 하면 야 지금 북한 때문에 하는 거잖아. 니들이 그러면 북한 핵을 없애주든지 왜 해상에서 불법적으로 환적해서 저놈들 명수를 길게 만들어주는 거야. 너희들 때문이잖아 라고 하고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속내는 중국 때문에 오든지 말든지 그건 미국 사정이고 우리는 김정은이의 의지 이걸 김정은이가 버튼 누르기 전에 누르는 명령을 하기 전에 제거하는 이 수단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인 겁니다. 이런 미국의 아주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전술핵 또는 핵 공유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야 우리가 뭐 벨기에보다 네덜란드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 있냐? 거기도 전술핵 공유했으니까 우리도 갖고 와. 미국이 무슨 우리 하인입니까? 이익 없이 움직입니까? 이익을 줘야죠.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절실하게 지금 필요하니까.
막을 수 없다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킬체인의 전제 조건은 끝났다. 왜? 노동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안 쓰니까 이제는 전부 고체에 열리니까 킬체인 없다. 거기다가 이제는 아예 발사대까지도 안 보이는 기동 위장 시스템이 보편화된다. 어떻게 됩니까? 명령 내린 놈을 없애야죠.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전술 핵을 이고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은 북핵 대응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좋아요.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킬체인 제일 전제 조건이죠. 일단 못 쏘게 만들면 MD도 필요 없고 응징 보복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못 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김정은이를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산이 있냐? 제일 확실한 게 미국의 MDTF, 다크이글, MRC 그거 갖고 와라. 니들 지금 갖고 오고 싶어서 지금 안 달라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명분을 우리가 이렇게 제공해주고 니들이 추가로 전력과 비용을 안 들여도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방어도 해주고 경계도 해줄게. 갖고 와. 그러면은 무슨 미국 우리 안보를 미국에게 다 맡기냐. 아니 그러면 30조가 아니라 300조 쓰자고 하든지 30조도 와 많다. 어떻게 30조를 갖다가 복지 예산에 쓰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텐데 라고 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자주적으로 우리끼리만 하자 라고 하고 싶으면 300조 쓸 주장을 해주든지요. 그게 아니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